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오늘 저녁 영상은 원래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좀 시작은 좀 늦었습니다. 얼렁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악재가 나왔죠.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악재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는 다 하락 중입니다. 이 분명한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악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질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들이 오늘 급락한다 해봤자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 증시들도 여전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뭐 지금까지 강했던 뭐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친구들.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일단 악재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잠시 후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단 말입니다. 그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연속적으로 한 대 더 얻어맞아서 이제 추세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세계 증시가 꺾일지, 그러니까 어젯밤에 악재 한 대 맞고 오늘 밤에 또 맞아가지고 이게 2연속 악재를 맞아갖고 어, 그 추세가 꺾일지, 아니면은 오늘 밤에 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든 그런 것 같아요. 하락은 언제나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젯밤 그 이슈들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천천히 달아오르는 반면 식는 거는 한 번에 확 식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한 번에 확 식기 때문에 뭐 급락 폭락, 그죠? 하락하면 차분한 하락이란 건 그래서 좀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좀 차트들 좀 체크 좀 할게요. 뭐 유럽 증시부터, 일단 독일 증시부터 이런 거 보자면은, 이 보시다시피 레벨업을 직전에 두고, 사실상 레벨업이긴 레벨업인데 이 어떤 좀 애매한 레벨업, 턱걸이 레벨업 해갖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그 은행주들의 악재로 인해서 일단은 이렇게 다시 박스권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봐야 지들이 박스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 중인 거죠. 그죠? 연속적으로 오늘 밤에 고용지표를 또 맞아가지고 여기서 또 빠질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쯤에서 또 적당히 또 반등하면서 또 시간만 보낼지 고민 중인 거예요. 뭐 중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도 여기 이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지난번에 오버슈팅 주고 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이제 은행주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하긴 했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왔습니다. 박스권 하단이에요.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로 한 대 더 맞으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고,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오면 또 다시 박스권을 이어나갈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세계 증시가 뭔가 좀 명확하게 좀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보여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위안화는 뭐 보시다시피 똑같죠. 7위안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7위안이 중요한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오늘 밤에, 그죠? 오늘 밤에 한 대 더 맞으면 얘도 7위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요. 이런 점들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해서, 그죠? 워낙 강해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솔직히 떨어져도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여기인데 살짝 붕괴시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눌림으로 보겠습니다. 얘도 그거죠. 이제 얘도 여기서 이게 이제 더 죽을 거냐, 더 죽으면서 하락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또 올라갈 거냐, 대부분 다 이런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쭉 봤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다 강했었기 때문에, 강했던 친구들은 저렇게 오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타격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차트 내용들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밤, 그죠? 이제 고용지표 보면 된다고요. 고용지표가 논판 페이롤스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죠?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한 달 전에 발표된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치가 한 18만 정도 됐는데 이게 51만이 나오면서 예상치 한 3배 정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긴축 우려가 다시 시작이 된 거고, 50bp 인상론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이게 발표된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미국 증시 차트 기준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이런 모습이라고요. 나스닥인데요. 2월 2일 날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아마 금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2월 3일이었을 텐데, 그날 논판 페이롤스가 51만이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 꺾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나와서 꼭지가 나오고 그 다음날 논판 페이롤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고용지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한 대 맞아서 한 달 동안 지금 꺾인 거예요.
물론 낙폭은 작습니다만.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작은 거 이해도 되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긴축 후반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도 만약에 이제 고용 지표가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높게 나온다면은 증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 증시 마침 이게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일단 또 은행주 관련된 악재들이 오늘 아침 설명드렸던 악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급락의 가능성도 열어는 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게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뭐 물론 이 세상에 속임수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당장 뭐 지금의 반응이 이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속임수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오늘의 고용지표가 시장에 반영된 진짜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고용지표 오늘도 당연히 높게 나오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당연히 긴축 우려 이러면서 일단 하락을 할 거고요. 금리는 올라갈 거고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증시는 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긴축 우려, 예, 긴축 우려 좀 줄어들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증시 오를 수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게 일단 논리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증시나 요즘 이런 게 변동성이 좀 커져 있다 보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진정한 반등이 나타나는 진정한 증시의 반응 이런 게 나타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매번 드리는 이야기긴 한데요. 그렇다라는 거 제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드린 거고요. 그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오늘 고용 지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튼 잘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고 참고로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증시 일정 뭐가 있냐 좀 잠깐 좀 보시자면은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코어 CPI 발표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지난 한 달 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복습시켜 드렸었죠. 그죠? 한 달 전에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지금 이제 이게 또 다음 주에요. 물가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뭐 사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중요한 때가 없긴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한 때가 없고 뭐 계속해서 좀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긴장을 풀 수는 없는 계속해서 중요한 시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우리 집중력이 좀 요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 지표도 잘 봐야 된다, 그죠? 이 의미들 뭐 다들 잘들 아시죠, 그죠?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지금 고용 지표가 좋은 걸 놓고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막 세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보고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 일단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긴 상당히 어렵다. 왜냐? 그 전염병 이후로 없어졌던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일터로 컴백을 하지 않았다. 그 전염병 때문에 일자리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었었는데 일자리 공급은 그 전만큼 회복하지 못했다. 일자리 수는 늘어났는데 사람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괴리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강할 수 있다라고 연준에서 분석한 거 제가 보여드리긴 했어요. 아무튼 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막상 오늘 밤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지금 뭐가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대가 됐든 우려가 됐든 그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값들 지금 예를 들어 유럽 증시 뭐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1.4%예요. 아침에 플러스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 뭐 제가 뭐라 의미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이제 오늘도 그냥 뭐 차분하게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 한국 증시 뭐 이런 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뭐 급락했죠.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고 아래 지지선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급락시켰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 지금 바싹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력 안 보입니다. 그죠? 지지력 안 보이지만 근데 이제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 오늘의 하락이 언더슈팅이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의미 있는 바닥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일지는 이제 내일쯤 밝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근데 지금 현재 이 종가상 이 그림으로만 보면 뭐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계속 아래로 가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뭐 당연히 하이닉스도 그런 거고요. 하이닉스도 당연히 아래쪽으로 지지선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더해요. 얘는 급등할 때 75,000원에서 85,000원까지 10,000원을 한 번에 해먹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아래쪽으로 지지력은 없다. 다만 오늘의 이 하락이 얘도 언더슈팅일 가능성 정도는 있긴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뭐 사실 비슷한 그림일 수 있어요. 지금 20만원 붕괴됐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게 오늘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붕괴됐기 때문에. 물론 강력한 기준은 16만원이 붕괴돼야 강력한 하락세가 등장한 건데, 일단 20만원 붕괴도 저는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투자를 하시는 거고, 투자 결과는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본인도 지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의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다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하여튼 좀 오늘 시장에서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락 이게 진짜여서 앞으로 진짜 더 큰 급락, 더 큰 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 혹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급반등이라 해봐야 지금 보시면 뭐 코스닥은 모르겠는데요. 코스피는 보시면 뭐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명확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해서 급등했다, 뭐 그렇다라고 해도 솔직히 좀 당분간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추세가 전환될 거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거냐, 이런 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급락이 좀 강한 편이었긴 하고, 만약에 이제 고용지표가 또 괜찮게 나오면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해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좀 파워풀하게 올라갈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도 강하게 갈 거고요. 위나 아래쪽이나 지금 둘 다 한이 쌓여가지고 뭐 어느 쪽으로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뭐 어설프게 조금 움직이고 그런 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오늘 밤 고용지표 이런 거 보고 아래쪽으로 갈 거면 시원시원하게 아래쪽으로 갈 것 같고, 위쪽으로 갈 거라면 오늘의 하락이 언더슈팅으로 해석돼서 기술적으로 시원하게 위로 갈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논리라고요, 이것도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 채널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질 수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풋옵션으로 봐도 그렇죠. 풋옵션으로 봐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뭐 박스권 상단 자리 돌파한 차, 혹은 뭐 아니면은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풋옵션이, 그죠?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풋옵션들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저 멀리 이제 랠리를 펼치면서 이 코스피가 저 멀리 이제 저 멀리 아래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증시가 뭐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얘 이제 오버슈팅으로 인식돼서 또 한 번 아마 풋옵션이 죽으러 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풋옵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안착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연속적인 급락 가능성과, 아니면 오늘의 하락이 언더슈팅이어서 뭐 반등할 거냐, 뭐 요런 지금 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추세를 쫓는 사람으로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그냥 뭐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증시가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된다. 특히 코스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아직 강하죠. 그러니까 얘는 좀 부담스럽다고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자면 할 수 있다고요. 1170 정도 자리 붕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를 아래쪽으로 베팅하느니 코스피를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게 낫겠죠. 얘가 더 약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원달러 환율도 결국 레벨업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사실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워낙 파워풀한 지표로 그렇게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밤 저 환율요, 그죠? 적어도 잘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진짜로 이제 오늘 확인이 된다면은 1360원까지 시원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니다, 그럼 또다시 아래쪽으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또 깝깝한 시간을 보내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너무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날에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가 아침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든 하여튼 꼭지점 잡으려 그러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죠. 그 우리가 꼭지점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꼭지점 잡고 막 변곡을 맞추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제 생각에는 한 발 더 늦게, 남들보다 좀 늦잠도 자고 이렇게 충분히 뭐 추세가 바뀌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좀 늦지 않겠냐 싶긴,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도 뭐 중요한 날이긴 한데 너무 막 기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차분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게 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아침에 말씀드린 게 어제 어쨌든 갑작스럽게 악재가 튀어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급격하게 움직였어요. 사실 이 날짜가 지금 왜 그런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어제였냐? 우리 세력들이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고용지표 발표 다음에 터뜨릴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어제냐? 사실 지금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어제 다양한 은행주들의 악재가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오늘 밤 중요한 고용지표 있는데 먼저 움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분명히 의미 있게 좀 하락을 하긴 했고요. 금리도 의미 있게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뭐 지금까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급격했던 움직임이 오늘 고용지표를 보고 선반영이라고 인식이 될지, 아니면은 선반영 그런 거 없이 오늘 또다시 한 방을 맞으면서 또다시 시장이 어제도 시원하게 움직였지만 오늘도 시원하게 움직일지, 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엔 뭐 오늘 오른다 오늘 내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실 것까지는 일단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선 이런 거 잘 그어 놓으시고 지지와 저항 살피시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봐주고, 완전히 돌파 안착하면 그때 반응해 주면 되고요. 붕괴되면 붕괴된다고 봐주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고 기존 포지션 갖고 가면 되겠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 나름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착에서 추세 전환이 될지, 또 금리가 또 계속해서 또 어제 피로감을, 어제 금리들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시켰고 계속해서 또 연속적으로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갈지, 뭐 이런저런 점들 하여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